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생산적 ISA 계좌를 탄생시키면서 기존 ISA 계좌를 망가뜨려 놨네요. ISA에 대한 재정경제부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큰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올 생산적 ISA 1년 넘게 뜸을 들이더니 결과물도 실망스러운데 더 실망스러운 건 기존 ISA 계좌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기존 ISA 계좌 손보겠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기를 5년으로 묶겠다는 것과 연간 한도를 2월시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 ISA 계좌에서는 만기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9.9%만 내고 만기를 길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까지만 운용하고 무조건 매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안대로 확정되면 가입한 지 5년 후 무조건 만기 해지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든 말든 5년 되면 만기 해지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연간 납부 한도 2월도 못하게 했습니다. 1년의 납부 한도가 2천만 원이잖아요. 올해 안 낸 건 내년 이후로 2월 됐었는데 올해 안 내면 이제 끝입니다. 연금 계좌처럼 매년 한도만큼만 납부할 수 있고 한도 못 채운 금액은 2월 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입니다. 연간 한도 2월 불가 사유가 장기 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이랍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 장려. 연간 한도 2월을 못하게 하면 장기 적립식 투자한다는 건데 이 보도자료 작성한 재정경제부 공무원분들 부끄럽지 않나요? 연간 한도 2월 하게 하면 장기 투자 안 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투자 못하게 했다? 실망스럽습니다. 생산적 ISA 신설 내용입니다. 연간 2천만 원씩 10년간 총 2억까지 낼 수 있게 해줄게. 여기서 수익 나면 전액 비과세 해줄게. 청년은 납부 금액의 10% 소득공제 해줄게. 대신 미국산은 못 사고 국산품만 사.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 ISA 계좌 손대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국내 주식 배당 투자하는 사람은 좋아지겠네. 그럴 건데 기존 ISA 계좌를 5년 이내에 다 팔아라. 그리고 한도 2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어차피 국내 주식 매매차의 비과세인데 무슨 생색을 내? 아니 예적금도 못하게 하고 오직 국내 주식만 하라면서 이자 소득을 비과세 해준다는 건 뭔 소리야? 요즘에는 국내 주식에서도 이자 주나? 장기 투자 장려한다면서 왜 만기를 설정했어? 청년들이 연간 몇 천만 원씩 낼 돈이 어디 있어? 부모 찬스 받는 금수저 일부만 혜택 보겠네. 이런 비꼬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주식 많이 사세요. 좋은 취지인데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학개미가 환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도 정부 역할 맞고요. 아직도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죠. 근데 모임에 나가라고 떠미는 것보다 모임에 나가면 즐겁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재경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ISA를 얼마나 잘 쓰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자산 증식과 관련된 제도를 왜 이렇게 자주 손을 대고 앞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상품 TR 종목도 폐지해버리고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도 불리하게 바꿔버리고 이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담을 통을 5년마다 비우라고 하질 않나? 계좌별 수령 한도가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족쇄를 걸어서 사적연금 연 1,500 넘게 빼지 말라는 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그냥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면 될 걸 굳이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600만 원만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인가요? 국민들은 연금저축의 모법은 소득세법이고 IRP 계좌의 모법이 근태법인지 관심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공적연금으로는 노후연금이 부족하니 세제 혜택을 주면서 노후연금을 마련하라고 한 거잖아요. 누구든 노후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심플하게 해주고 정부를 믿고 장기 투자하게 신뢰를 주면 되잖아요. 이번 ISA 개편 때문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서 여론이 전달될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박대출 의원, 이강일 의원, 이소영 의원, 지금 국세청장인 임광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이 ISA 개정안을 내놨었습니다. 다 혜택을 늘려준다고 했지 누구도 5년 안에 다 팔고 해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월 안 시켜준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행복하면 국경 넘어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만들어서 투기판을 조성하니까 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세상인데 5년 안에 팔게 하면 서학개미가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적연금 1,500만 원 이중 족쇄도 꼭 풀어주세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과 제64조 4를 개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찍부터 연금 계좌에 투자해서 잘하면 수억의 연금을 적립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연금 적립을 많이 해도 사적연금은 1년에 세전 1,500만 원 초과해서 찾지 말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2 제3항에 연금은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야 불이익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금 투자 잘해서 적립금이 많아도 1년에 1,5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알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나라가 내 연금 찾는 것까지 이중 규제를 하면서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좌별로 한도 안에서 조금씩 찾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찾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총량 규제를 또 하냐고요. 연금 적립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년에 1,500만 원 정도 찾을 정도만 적립하라는 건가요? 연금 투자 잘해서 노후 준비 잘 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경제학과 교수도 저에게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로 제도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비생산적입니다. 이번에 나온 계좌 명칭이 생산적 ISA네요. 국가 입장에서 지은 명칭 같습니다. S&P 500 사면 비생산적이니까 그건 못 사게 하고 생산적인 국산품만 사라? 그래서 생산적 ISA인가요? 그냥 국내 주식 전용 ISA라고 하면 명칭에서 계좌의 색깔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기존 계좌는 국내와 해외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니 종합 ISA, 새로 나올 건 국내 주식 전용 ISA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적이란 좋은 말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내 자산을 늘리는 계좌인데 뭐가 생산적이란 거지? 미국 건 비생산적이니 미국 거 못 사게 해서 생산적이란 말인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계좌 만기도 5년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ISA 계좌 만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설할 때 무한대로 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제 ISA 계좌인데 저는 개설할 때 2044년까지 설정해 놨습니다. 그때까지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대로 법이 통과되어도 저는 2044년까지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만기인데 기존 계좌이니까 그때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7년 1월 이후 신규 계좌나 연장분부터 5년으로 묶입니다. 이미 개설한 계좌라도 내년 이후 연장하면 최대 가입기간 5년으로 묶입니다. 그럼 올해 연장할 때 무한대로 설정해서 놓으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까 내년 2월이 만기라면 올해 12월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계좌가 없는데 올해 새로 개설하면 만기를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시행 전에 새로 개설하면 만기를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5년 만기로 개설해서 만기 연장 조건도 안 되는데 해지하고 다시 개설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해지하고 다시 개설해서 무한대로 만기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도 2월 금지이니 한도 못 채웠다면 올해 다 채우면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도가 6천만 원인데 현재 5,100만 원까지만 납부했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나머지 900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넘기면 내년에는 900만 원은 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생산적 ISA 계좌는 해외 자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첨단 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주식만 사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외 주식은 연금계좌와 기존 ISA 계좌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ISA 계좌를 왜 손대냐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5년 후에 반드시 팔도록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장기 투자 장려하기 위해 연간 한도 이후를 못하게 했다는 것도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50억 초과 초고가 주택 과세,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8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산 형성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ISA가 민생입니다. 이런 민생 계좌의 기존 혜택을 축소한다고 국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정부안이 국회와 조율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정 협의를 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ISA 계좌를 얼마나 잘 알고 조율했을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 불만이 클 줄 몰랐다면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잘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에게 이 영상 전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 과정 모니터링해서 좋은 소식 올라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저자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